자, 120페이지에 보면 이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이 뭐냐, 뭐 이런 거는 워낙 그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2차 방정식이란 이런 거죠. 요렇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이죠. 요렇게 생긴 거, 그죠? 근데 요렇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이야 라고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 얘가 2차 방정식이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조건이 붙어야 정확해. A는 0이 아니다. 그렇지.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야 얘가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2차식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A가 0이면 2차식이 아니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2차 항이 꼭 존재해야 그래야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가끔 요렇게 나올 때 있어요. 이거 요렇게 생긴 뭐지? 이렇게 생긴 것도 2차 방정식인가? 아닙니다. 그쵸? 요거는 2차 식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2차 방정식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해나 근을 찾는 것을 우진아 2차 방정식을 뭐 한다라 그래? 푼다라고 하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건 해나 근을 찾아봐라 라는 거고요.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몇 가지 있더라?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3 때 배우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두 가지밖에 없나? 세 가지. 세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제일 첫 번째 풀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뭘 이용하는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유리나 x 값은 뭐 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풀어내는 게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건 3번이고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은 요럴 때 쓰죠. x-1의 제곱이 3이다. 뭐 요딴 모양을 만났을 때 제곱을 떼고 반대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다. 이건 일종의 공식같이 그냥 외워버리라 그랬죠. 등식에서 좌변이 전체 제곱이 된 상황이면 여기서 내가 제곱을 떼주고 x-1만 남겨주고 대신 서영아 오른쪽에 뭘 붙여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1만 딱 넘겨주면 x는 뭐가 돼? 1 풀마 루트 3. 요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제곱근을 이용하는 풀이 방법이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제곱을 떼고 반대쪽에 풀마 루트를 씌워.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이제 뭐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 범위에 있으니까 다 다음 시간에 풀 범위에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오늘 나오겠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이 뭐예요?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 근의 공식도 나온 김에 한번 외워볼까? 그래 지훈이가 해봐. 이거 한번 외우고 가. 근의 공식 x는 예? 갑자기 4이가 어디서 나온 4이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좋아. 그래 우진이가 짝수 공식 해봐. 가서 해. 프라임. 프라임은 b에다가만 붙이는 겁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이 근의 공식이었다. 저거 누가 다시라고 읽던데 다시라고 읽어도 돼요? 다시라고 읽어도 돼요. 다시가 그거잖아. 그 일본말 아닌가 그게? 그죠? 나도 다시라고 자주 읽는데 요즘은 프라임이라고 읽는 게 대세입니다. 네. 그리고 요 네 가지 방법이 이제 중3 때 다 배우는 방법인데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만 쓴다 그랬지? 이거랑 두 개밖에 안 쓴다 그랬죠. 그쵸?
사실 이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근의 공식까지 도달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1번, 4번인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기말고사 범위에는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기말고사 끝나면은 2번, 3번은 까먹어도 괜찮아요. 1번, 4번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자, 지금 요 단어는 여기 지금 2차 방정식 단어는 지금 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 중에서 특히 중근이 발생할 때는 언제지? 무슨 식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중근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중근이라는 말과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여기다 한 가지 더 묶자면 뭐까지? 판별식이 0이다. 요거까지 세 개 세트로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곧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게 머릿속에서 한 줄기로 쭉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겨서 대부분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이라서요. 한 문제가 많진 않은데 자, 124쪽으로 가볼게요. 자, 124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죠. 868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있잖아. 2차 방정식을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풀어보라 그러면 오히려 잘 풀어. 근데 2차 방정식 끝까지 다 배운 친구들한테 풀어보라 그러면 오히려 잘 못 풀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일까? 그냥 좌변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치? 좌변으로 다 넘겨요.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 어떻게 해? 글쎄요. X로 볼까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끝까지 다 배운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x를 구하려고 해. 해를 구하려고 해. 왜 안 되죠? 해를 막 구하려고 해요.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x값을 막 찾아. x값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물론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 근해 공식도 모르고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값을 찾을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 그치, 이 근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맞는 풀이거든요, 이 문제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x 자리에다가 알파라는 애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꿨더라? 요런 모양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A로 나눠요? 알파로 나눠요. 알파로 나누면 얘는 알파, 요거 마이너스 4, 요거 플러스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딱 보니까 마이너스 4 어떻게 해주고 싶어? 넘겨버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잘 구워 삶으면 얘를 찾을 수 있죠. 자, 얘를 뭐 해줄까? 일단 제곱을 시킵니다. 이렇게 제곱을 딱 시켜주면 가연아 이거 제곱하면 뭐지? 아니야, 우진아 이거 제곱하면 뭐지? 알파 제곱 플러스 2 그렇지. 그렇죠. 요거죠, 요거. 그리고 이쪽이 얼마? 16. 좋아. 그러면 가연아 여기서 뭐만 띡 해주면 답이야? 우리는 이거를 찾고 싶잖아, 이걸. 어떻게 띡 하면 답이 나와? 그쵸. 여기 있던 2만 없어지면 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이쪽으로 이항을 탁 시켜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분의 1의 값은 얼마다? 14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이런 방식으로 대입을 해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만났을 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그 옵션이죠. 해를 주어줬을 때. x값이 3이다 이렇게 해줘도 x자리에 3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x가 알파야 했을 때도 x자리에 알파를 넣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해를 주어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자, 869번도 비슷하겠네. 얘도 x자리에다 어떻게 할까? A를 대입해요.
알파예요, 알파. 알파. 알파를 대입해요. 자, 그러면 승현아 식이 어떻게 돼? 2알파 제곱 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양변에 어떻게 할까, 승현아? 그쵸. 알파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알파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또 아까 한 거랑 똑같이 가운데 있는 항을 어떻게 할까요? 넘겨요. 그러면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가 자 가운데 거 넘어갔으니까 4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써져 있는 요식 있죠? 요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k다 하고 방금 우리가 찾은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가 4k 마이너스 5다 이거를 잘 들여다보니까 결국 이 밑에 있는 애가 이 위에 있는 애 몇 배예요? 2배지 2배 곱하기 2 한 거지. 그러니까 k에다가 곱하기 2 한 것이 요거랑 어떨까? 똑같겠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 좌변에 있는 두 친구는 2로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2로 이렇게 묶으면은 2괄호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k니까 여기다 그대로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다. 그쵸? 여기다 k 딱 집어넣어주면 2k가 4k-5하고 같구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훈아 k가 뭘까? 그렇죠. 2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은 여러분 잘 하니까요. 125페이지로 가서 79번 보겠습니다. 879번.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하고요. a 곱하기 b가 0이 아닙니다.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대요. 첫 번째 거는 그냥 시킨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두 번째 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것부터 풀어볼게요. 태유야, a 플러스 b 하면 어떤 식이 나와? 그쵸? 요것이 는 0이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양변, 좌변, 우변이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눠도 괜찮죠? 그죠? 2로 나누면 x제곱 빼기 4는 0이니까 수정아 이거 풀면 뭐야? 그렇죠. 그래서 x값 두 개 나왔네요. 얼마 또는 얼마? 그쵸? 2 또는 마이너스 2, 풀마 2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x값 중에서 이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시키는 애가 진짜 답이거든요. 현서야, A랑 B랑 곱해가지고 0이 됩니다 이러면 무슨 뜻이지? 그치?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치? 근데 A랑 B랑 곱했는데 0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A도 0이 아니면서 동시에 B도 0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게 차이점 알겠니? 곱해서 0이 될 때는 A나 B 둘 중에 한쪽만 0이 돼도 곱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A나 B 중에 하나만 0이면 되는데 곱해가지고 0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도 0이면 안 되고 동시에 B도 0이면 안 된다예요. 중간에 접속사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생각을 할 때 A, B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A가 0이 아니고 동시에 B도 0이 아닌 거니까 자, 우리가 방금 전에 X값을 두 개 찾았단 말이죠. 이 둘 중에서 혹시 A나 B 중에 한 개라도 0이 되게 만드는 애가 있다면
걔는 답으로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불합격. 불합격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2를 갖다 한번 넣어봐요. A식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대요. 0되죠? 네. 그러면 2는 바로 탈락. 탈락인 거야 그쵸? 얘는 A를 0으로 만드는 친구였기 때문에 자 그럼 마이너스 2도 확인해봐요. 마이너스 2는 A에다 집어넣었을 때도 0을 만들지 않고 그죠? B에다 집어넣었을 때도 0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진짜 답이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82번으로 가볼게요. 82번으로 자 882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유리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대입해야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x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어요. 그럼 유린이가 한번 불러줘.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와? 마이너스 A 음, 마이너스 A 음, 3 마이너스 3 음, 플러스 A 제곱 분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거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유린아 순서를 어떻게 쓸까? A 제곱 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좋아요. 그럼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죠? 요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3 그치.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네요. 그쵸? a는 3 요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러면 a가 3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까? 그죠?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다시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3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우리가 조금 보기 편하게 정리를 좀 하자. 이게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상수항이 플러스 6이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얼마로 나누면 제일 깔끔해요? 마3으로 나누면 제일 깔끔하죠. 그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가? 아 마이너스 2죠? 요게 0이죠. 그지? 그러면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x는 얼마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또는 2.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이 다른 한근은 누구겠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알려줬던 근이니까 다른 한근이면 2를 말하겠죠. 2. 그래서 b는 2예요. b가 2인데 그 b를 2를 몇 제곱을 하래요? 2022제곱을 하래요. 근데 다행히도 1의 자리 숫자를 물어봤죠. 여러분 어떤 숫자를 계속 거듭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만 살펴보면 1의 자리는 계속 순환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2 같은 경우는 2의 1제곱은 2고 2의 2제곱은 4고 2의 3제곱은 8이고 2의 4제곱은 16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1의 자리 숫자가 2, 4, 8, 6이죠. 그 다음에 2의 5제곱 하면 다시 뭐야? 32죠. 그쵸? 다시 2가 돌아왔죠? 그럼 2의 6제곱 하면은 6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1의 자리는 2, 4, 8, 6이라는 요 네 숫자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 2, 4, 8, 6, 2, 4, 8, 6, 2, 4, 8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4개씩 순환을 하고 있으니까 4개씩 돌아가고 있으니까 2022라는 숫자를 4로 어떻게 봐야 돼? 나눠 봐야 돼요. 4로 나눠 봤을 때 그때 몫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가 2022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가? 511로 떨어지죠. 아닐걸? 2022를 4로 나누면 2 나오네. 나머지가 2가 나와요. 2 그쵸? 그럼 나머지가 2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머지가 2라는 건 우리가 발견한 그 돌아가는 규칙 있잖아. 돌아가는 4개의 숫자 중에서 몇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가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 그럼 두 번째 값이 누구야? 4죠. 4. 그치? 그래서 2486, 2486 돌아가는 그 규칙의 두 번째 숫자. 그래서 4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나눗셈을 했는데 현수야 나머지가 안 나왔어. 나누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몇 번째 숫자를 답으로 써야 될까? 첫 번째. 잘 생각해봐.
어떤 숫자를 4로 나눠봤는데 나머지가 빵이야. 마지막? 나머지가 빵이면 네 번째 숫자죠. 끝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4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4가 나올 수 있나?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나눠 떨어질 때가 예인 거예요. 나눴는데 나머지가 1 나오면 그게 첫 번째 거고, 나머지가 2 나오면 두 번째 거고, 나머지가 3 나오면 세 번째 거잖아. 근데 나머지가 4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나눠 떨어지면 그게 마지막 숫자 되는 거죠. 네 번째 숫자. 그쵸? 그래서 돌아가는 순환의 규칙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거듭 제곱하면 1의 자리는 무조건 순환합니다. 그래서 2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를 거듭 제곱해도 1의 자리는 이런 느낌으로 찾으면 돼요. 자, 그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밑에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이 x는 2 또는 요거일 때, 자, 이것도 처음 출발은 똑같아. 승현아 어떻게 할까? x에 그쵸? x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불러주세요, 승현아. 4 곱하기 1 마이너스 1 네, 4 괄호 a-1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1 그쵸? 마이너스 2 괄호 a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플러스 1 그치, 2 괄호 a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전개를 한번 시켜버리면은 4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a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6a이고 상수항 마이너스 4네요. 자, 서영아,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풀래? 근데 인수분해를 하긴 할 건데 이왕이면 좀 쉽게 하고 싶잖아. 마이너스 2로 맞아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얼마니 서영아? 2래. 부호는 마마. 그러면은 a-2, a-1이 0인 거니까 a 값이 1 또는 2가 나왔죠.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현서야, a 값이 지금 누구 나왔어? 없어져요. 1이랑 2가 나왔지. 이 두 개의 a 값 중에 진짜 a 값은 누굴까? 누구? 왜인지 알아? 이거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그지 함정을 파놓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쓸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쓰고서 뒤에 무슨 조건을 붙여야만,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진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얘처럼 x제곱 앞에 뭐가 붙었어. 이러면 이거 뭔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문제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아놨죠. 그러면 가연아, 이 a-1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치? 이 부분이 0이 되는 순간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a 값 두 개 나왔을 때 유린아, 바로 우리는 무엇을 골라야 돼? 2를 골라야 돼. 그치? 1을 고르면 이게 0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날리고 a는 2야 이렇게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a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현서 해봐.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그럼? a가 2라고 찾았잖아. 그럼 이제 원래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맨 앞에 얘가 얼마가 됐어? 그럼 뭐라고 쓸까? x제곱 빼기 5x a에 2 들어갔는데 플러스 6은 0이죠. 2, 3에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값은 2 또는 3이겠죠. 그 문제에서 말하는 이 또 다른 한 근 b가 누구인 거예요?
B가 3인 거죠. B가 3. 자, 그래서 A는 2였고 B는 3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넘겨볼게요.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95번. 자, 요 놈은 민승아 딱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중근, 그치? 중근을 갖는다. 아까 전에 중근 하면 태유야 뭐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중근 하면 뭐가 같이 떠올라? 5글자. 완전 제곱식이 같이 떠올라. 그러니까 이 식이 중근이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딱 그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완전 제곱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은 우리는 어떤 내용을 적용할 수 있죠? 반의 제곱. 그죠? 요거와 요거 사이에 반의 제곱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죠. 반의 제곱. 그리고 지금 반의 제곱 쓰기 딱 좋은 모양이잖아. 그지? 이 A의 반이면 서영아 뭐지? A죠? 그럼 그거 제곱한 거니까 A제곱이지. A제곱이 뒤에 있는 얘랑 어떠면 돼? 같으면 돼. 그죠? 같으면 돼. 그러면 이거 전체가 완전 제곱식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A제곱은 4A-3이랑 똑같아.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요. 인수분해하면은 1, 3의 마이너스. A 값은 1 또는 3입니다. 그지? 둘 중에 혹시 특별히 탈락이 될 만한 애가 있나? 없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죠? 지금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A가 1이면 현서야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만들어졌죠. 우리의 예상대로 얘는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야. 어떻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야?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런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x 값은 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요런 중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가 3일 때도 생각해보면은 a가 3이다 그러면 3 집어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가? 이렇게 됐고 이것도 역시 우리 예상대로 뭐가 나왔어? 완전 제곱식이 나왔죠. 요런 완전 제곱식이 나왔으니까 요때의 중근은 뭔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그럼 우진아 지금 문제에서 그 중근을 b라고 했잖아. 그럼 a가 1일 때는 B 값이 얼마다라고 보면 돼? A가 1일 때 이 식에다가 A 자리에 1 집어넣고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잖아.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중근이 나왔잖아. 이 중근을 누구라고 보면 돼? B라고 보면 돼. 그지?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얘가 B인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그럼 누가 B인 거야? 얘가 B인 거지. 얘가 B인 거야. 그치? 그러면 A-B의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A-B 하면 2가 되겠고 여기서는 A-B 하면 6이 되니까 답은 당연히 뭐예요? 6이죠. 그죠? 6. 요게 답이다. 아이고. 요게 답이다. 그쵸?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근하면 완전 제곱식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96번 볼게요. 자, 896은 두 자리 자연수 B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민승아 뭘로 풀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 역시 이것도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A의 무엇이? 반의 제곱이 4b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의 반의 제곱은 어떻게 해? A의 반의 제곱? 4분의 A 제곱.
a를 일단 반 하면은 나누기 2 하는 게 반이잖아요. 그죠? 요게 반이고 이것을 뭐 하면 이렇게 제곱을 하면 그게 뒤에 있던 상수항 4b하고 어떻다? 같다. 요렇게 봐야 우리가 이 식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4분의 a 제곱은 4b하고 같다고요. 좀 더 보기 편하게 a 제곱은 16b하고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수입니다. 그지? 어떤 자연수를 제곱을 해놓은 상태니까 이런 숫자를 우리는 무슨 수라고 부르죠? 제곱수라고 부르죠. 제곱수. 그러면 이쪽에 있는 16b도 제곱수여야 되잖아. 근데 16이라는 숫자는 자기 혼자서도 무슨 수예요? 제곱수죠. 16도 제곱수야. 그러면 b도 뭐여야 돼? b도 제곱수여야 돼. 제곱수랑 제곱수를 곱해야 제곱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도 제곱수가 돼야 되겠네? 그런데 b에는 어떤 조건이 달려있냐면 b는 두 자리의 자연수라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제곱수 많잖아. 뭐 77, 49도 있고 88, 64도 있고 99, 81. 81이 두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제곱수 아닌가? 그 다음 제곱수는 100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두 자리의 제곱수 중에 가장 큰 친구는 81이죠.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가장 큰 자연수 a를 찾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b 값도 두 자리 중에 가장 큰 제곱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b 값에 81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a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16이 4의 제곱이고 81은 9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는 36의 제곱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a 제곱이 36의 제곱이겠죠. 그죠? 그러면 a는 뭐야? 36인 거죠. 36. 이렇게 푸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하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까지만 얘기하고 진도는 마칠게요. 자, 근해 공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132로 넘어가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전에 유리나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때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무언가의 제곱이 이렇게 써 있다. 그럼 내가 이 제곱을 없애는 대신에 우변에다가 무엇을 씌우면 된다? 풀마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러니까 x제곱이 오면은 x는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요렇게 하면 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뭐 아까 했던 것처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7이다 요런 거 만나면 현서야 어떻게 풀었었지? 그러면 요거는 다시 제곱을 떼면은 풀마 루트 7 그리고 뭐만 딱 해주면 끝나? 1만 넘겨서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7 맞아. 이렇게 하면은 다 답을 찾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이든 해가 다 나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만났을 때 그 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보면은 근해 공식. 자, 이걸로 해볼게요. 929번 같이 요런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자,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는 봤거든?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얘가 완전 제곱식은 얼마 이런 모양으로만 만들어지면은 제곱 떼고 풀마루트 붙이고 넘겨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를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요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이 모양의 핵심은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친구를 요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1단계 어떻게 하더라? 묶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만약에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었다면 이런 것처럼 x제곱 앞에 이런 게 붙어 있다면 이걸로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묶는 거 아니야? 나눠버려요. 이쪽 0이잖아요. 등식의 양변을 2로 나눠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나눗셈을 할 필요는 없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황이니까. 그럼 1단계 패스. 2단계는 뭐였죠? 상수.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데는 이 상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넘겨버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5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 빈자리에다가 나한테 필요한 상수를 넣어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나한테 필요한 그 상수는 바로 반의 제곱에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 반의 제곱 하니까 얼마? 플러스 1이죠?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죠? 너 마이너스 1을 넘겼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양변에다 똑같이 플러스 1을 더해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은 얼마예요? 6. 됐네 그럼. 됐네. 우리가 풀 수 있는 모양이 됐네. 풀면 되겠네.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한 개만 더 바꿔볼게요. 932도 한번 해볼게요. 932. 자, 요 녀석도요. 완전 제곱식이 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제곱 앞에 뭔가 붙어 있으면 승현아 무조건 이걸로 어떻게 해? 나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분수가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2분의 3은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 없어. 어떻게 버려? 그죠? 넘겨버려요. 여기에 2분의 3을 보낼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유리나 요 빈자리에 얼마가 필요해 지금? 플러스 1이 필요해. 그치? 플러스 1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1. 그러면 현서야 이쪽이 무슨 식이 됐다? 불러주세요. 우변은 뭐가 되죠? 그쵸. 자, 마무리 해볼까 이거는 끝까지? 자, 태유가 해보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태유야? 태유야?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 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알 거예요. 알 거라고요. 자, 우리 태유가 자 여기부터 그럼 태유야 봐봐. 그러면 x제곱이 3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요? 그럼 여기서 네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제곱을 없애면 우변에는 뭐가 붙는구나? 풀마루트가 붙는구나.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3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일단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1만 이항시키면 x는 뭐야?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바로 가지 말고 뭐 해야 돼 일단? 제곱을 없애야죠. 제곱을 떼주면 좌변은 뭐가 되고? 좌변. 우변은 뭐가 되고? 풀마 루트 2분의 5. 자, 근데 루트 2분의 5 같은 거는 뭐가 필요해? 분모가 루트잖아. 뭐가 필요해?
분모가 무리수잖아. 유리화가 필요해. 분모 분자에 뭐 곱할 거예요? 자, 불러주세요. 그러면 풀마 뭐라고 쓸까? 2분의 루트 10 좋아. 그러면은 마지막 할 일은 뭐다? 마이너스 1을 자, x는 뭐예요? 그러면 1 1 풀마 2분의 루트 10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풀이가 우진아 무엇을 이용한 풀이라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거기서 이제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서 그 135쪽까지만 할 건데 여기에서 두 문제가 있네요. 3문제, 두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진도는 마치겠습니다. 자, 952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미 완전 제곱식이 됐어. 제곱이 이미 있어. 그죠?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무슨 단계로 가면 돼? 제곱을 떼버리면 되죠. 제곱을 떼버리면 승현아 뭐가 생긴다고? x는 3 음. 그쵸. 이렇게 되죠. 그쵸. 네, 제곱을 떼버리면서 풀마 루트가 붙었고 3을 넘겨버린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근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정수. 그러면은 루트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루트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자,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5K라는 숫자가 이 숫자가 무슨 수가 되어야만 해요? 다시 5K가 무슨 수가 되어야?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루트 밖으로 뿅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제곱수를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자, 제곱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더라? 지모짝이 뭐였는데? 그렇죠. 제곱수는 지수가 모두 짝수인 애들이 제곱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5 곱하기 K 이렇게 생겼잖아. 5라는 숫자가 벌써 지수가 짝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5는 1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K라는 친구는 무조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5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5 두 개가 곱해져서 5제곱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제곱수를 만드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구예요? 5가 되는 거죠. 5.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말고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K를 구하세요. 그럼 뭘까? 20 아닌데? 민승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우리가 제곱수를 만들 때 있잖아요. K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숫자로 방금 얼마를 찾았죠? 5를 찾았지. 그러니까 K 값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숫자가 5인 거야. 그런데 K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5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한대로 찾는 방법이 뭐냐면 방금 찾은 기본 숫자에다가 계속 제곱수들을 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2제곱, 5 곱하기 3제곱, 5 곱하기 4제곱 이런 숫자들을 K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늘 이것을 제곱수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작은 숫자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었지만 두 번째로 작은 K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로 작은 K 값을 찾으세요.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제곱수를 만드는 K 값들은 우리가 무한정 찾아 나갈 수 있다. 여러 단원에서 쓰입니다. 제곱수.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5쪽에 961번입니다. 자, 961번. 자, 태유가 해볼게요.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으로 풀 거야, 태유야.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태유야? 맞아요. 여기서의 상수항이 누구죠? 맞아요. 요만큼이 상수항이니까 얘네들을 반대로 넘겨요. 자, 그러면 는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됐고 그럼 이제 요 빈자리에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가 있지. 얼마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 누구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8의 반의 제곱. 그게 얼마일까요? 16
플러스 16. 당연히 우변에도 같이 플러스 16. 그죠? 자, 이렇게 했으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은 태위야 뭐가 됐어 이제? x-4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됐겠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됐어? 그대로 써주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지?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현서야, 우리는 또 뭘 할 거예요? 근을 지금 찾아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할 일이 뭐야? 제곱을 떼버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 뭐라고? 그냥 루트 아니고 풀마 루트. 그렇지,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까지 어떻게 해줘요? 넘겨요. 그럼 x는 4 풀마. 자, 루트 안에 있는 애들 자리 좀 바꾸겠습니다. 28-2a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근이, 이 x값이 지민아 무슨 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얘가 자연수. 자, 그러면 이게 또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가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이번에도 28-2a라는 요 녀석이 무슨 수가 돼야 돼? 얘가 또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모짝으로 푸는 문제일까 아닐까? 아니죠. 이거는 지수가 모두 짝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28에서 2a를 뺄셈을 했거든, 그치? 뺄셈을 했으니까 뭐 소인수분해하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그죠? 제곱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에서 아니, 그냥 더 단순하게 a 자리에, a도 자연수죠? a 자리에 숫자를 갖다 박아. 1부터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해가지고 이 색칠한 부분이 무슨 수가 되는 순간? 제곱수가 되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제곱수가 되는 순간. 자, a에다가 1 넣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a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제곱수 안 나오죠. 그럼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래도 안 나오죠. a에 3 집어넣으면 안 돼요. a에 4 안 돼요. a에 5 안 돼요. a에 6 됐죠. a에 6을 넣어보니까 28-2a가 얼마가 됐어? 16이라는 제곱수가 됐네요. 그죠? 16이라는 제곱수가 됐고, 그러면 얘가 16이 되면 근데 얘가 16이 되면은 두근이, 그지? 하나가 0이 되는데, 그지? 그럼 그 전에 제곱수 되는 거 없잖아. 뭐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16을 더했다. 12? 저 값이 작은 값이 돼야 되는데? 어? 아, 그죠. 더 가면 되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6을 넣었을 때는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16이 되니까 루트 값이, 그러니까 4 풀마 4가 돼 버리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는 x 값이 4 풀마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근은 8이고 한 근이 0이 돼요. 그죠? 0이 지금 문제가 있지. 우리는 두 근이 모두 무슨 수가 됐으면 좋겠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a는 6이다는 0 때문에 탈락. 그러면 더해. 자, a에 7 넣으면 제곱수 되나? 7 넣어도 안 되고 8 넣으면 되나? 8 넣어도 안 되고 9 넣으면 안 되고 10 넣으면 안 되고 11, 12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a에다 12를 넣게 되면 그러면 28-2a가 얼마가 돼? 4가 되면서 루트 안에가 4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x값은 뭐가 되냐면 4 풀마 2가 되겠죠. 그죠? 루트 4니까 4 풀마 2가 돼요. 그러면 두 근이 얼마 또는 얼마? 6 또는 2 또는 6 이렇게 두 개의 자연수가 나옵니다. 그치? 그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고, 그럼 그때 자연수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몇이다? 12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네. 그치?
아무튼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 135까지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채점한 데가 121까지였죠. 121까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난 사람들은 교재 검사 받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